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딱딱하게 되는 이 혈관의 노화가 만병의 시작인데,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혈관 벽에 상처와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게 혈관벽에 외상을 입히는 원인은 바로 고혈압이에요. 정맥보다는 항상 압이 세게 걸리기 때문에 혈관벽에도 상처가 쉽게 생길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동맥경화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사소한 일에 걸핏 화를 내면은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 그대로 외상을 입히게 됩니다. 화가 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모세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요, 뿐만 아니라 화가 나면은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잖아요. 분노가 잦으면 특히 위로, 머리 쪽으로 가는 이 경동맥이 딱딱해지는 경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벽을 딱딱하고 좁게 만드는 세 번째 습관은요, 뱃살도 뱃살이지만 이 배둘레, 힙둘레, 그리고 이 목둘레 중에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의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목둘레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둘레는 남자의 경우는 36.6cm, 여성은 32.3cm 이상이면은 목 비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둘레가 커질수록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 수치는 높아집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혈액 속에 과다하게 늘어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켜서 혈관벽에 불필요한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둘레가 굵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셔서 이 혈관병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장내 상주균을 굶어 죽이는 식습관입니다. 유산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장내 상주균이고요, 장내 상주균의 개체수가 많고 또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장이 튼튼한데, 장내 상주균을 먹여 살리려면은 맥을 먹어야 하고, 매일 맥을 섭취해서 다양한 장내 상주균을 먹여 살리는 일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과 여성의 동맥경화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생물 균총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혈관도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얘기인데요, 특별한 소인이 없는 여성이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도 장 건강이 부실하면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혈관 관리의 시작은 혈관이 막히는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혈관길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혈관이 약해지고 경화되고 또 좁아지는 이 혈관의 노화가 진행될 때 우리 몸에 알리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린 증상이에요. 한약에서는 냉증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어깨나 무릎 같은 그 특정 부위가 차가워지면서 시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내 몸 신호는요, 실핏줄입니다. 피곤해도 실핏줄이 생길 수 있지만 실핏줄이 없어지지 않고 장기간 뚜렷해진다면 신생혈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 혈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할 때에는 우리 몸에서는 그 주변으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요. 세 번째 내 몸 신호는 왔다가 사라지는 통증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탁 막혔을 때는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이 지속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통증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내 몸 신호는요, 간헐적인 파행입니다. 파행은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의 문제로 신경이 압박되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겨도 이런 파행 증상이 올 수 있지만, 말초 혈관의 협착으로도 파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내 몸 신호는요, 하지 부종입니다. 이 다리 표면에 있는 하지 정맥이 점차 망가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정맥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가 돼서 내려오면은 다리가 붓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내 몸 신호는요, 홍조증입니다. 이 혈관벽의 탄력층이 손상이 되면은 혈관이 늘어났다가 혈류가 와류되면서 붉은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내 몸 신호는요, 혈관병 기왕력입니다.
과거에 알았던 뇌졸중, 경동맥 협착증, 또 심장병 같은 혈관병 과거력보다 더 혈관 건강에 경종을 울리는 명확한 신호는 없겠죠. 막힌 곳을 뚫었다고 해서 혈관이 튼튼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더욱더 혈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관의 내피는 혈관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의 이 수축과 팽창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혈관 내피에서 분비하는 주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입니다. 혈관 내피에서 이 기체 상태의 산화질소를 뿜뿜하고 뿜어줘야 혈관이 비로소 확장되면서 혈액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의 이러한 작용을 응용해서 원래는 협심증 치료 목적으로 개발했던 약이 바로 그 유명한 비아그라죠. 또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외에도 혈전을 예방하고 또 혈관의 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해서 독소가 혈관벽을 넘어서 신체 다른 부위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은 30대보다 산화질소에 의한 혈관 확장 능력이 52%나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화질소 분비량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좁아져서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고혈압이 유발되고 혈전이 잘 생기고 또 염증이 곳곳에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동맥경화의 전 단계이면서 암의 신생혈관 또 심장병, 뇌졸중 발병으로 진행되는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 분비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곧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 산화질소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산화질소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음식 5가지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화죽과 채소입니다. 명화죽과 채소는요, 여러분 모두 식이질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죠.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비트, 시금치, 근대를 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명화죽과 채소는 과잉 섭취 시에 결석을 생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데치고 섭취하셔야 하고요. 특히 결석 기왕력이 있었던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명화죽과 채소와 함께 식이질산염의 함유량으로 치면은 쌍벽을 이루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채소입니다. 양배추, 무, 배추, 케일 같은 채소가 십자가 채소에 속하고요. 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십자가 채소의 과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의학에서도 양기가 강하고 혈류를 증가하고 마늘에 이것이 풍부해요. 뿐만 아니라 이 L-아르기닌을 다시 산화질소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산화질소 합성 효소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열이 많은 체질은 마늘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밥과 과일과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박, 오이, 또 호박이 있죠. 밥과 과일과 채소에는 L-시트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레몬, 귤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의 대명사죠.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가 생성되었다가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금방 무력해지면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해 주어야 이 산화질소, 이 생체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매우 좋은 운동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화질소 덤프 운동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동작당 10번을 반복하면 한 세트가 끝나게 돼요. 먼저 스쿼트 10번인데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발끝은 11자세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한 후에 앉으면 되는데 그냥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팔을 들어 올리는 건데요. 양팔을 번갈아 가면서 직각으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휘젓지 마시고요. 병정들이 걷는 것처럼 직각 높임만큼 절도 있게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을 때는 딱 서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팔 벌려서 주먹 닫기인데요. 골반 옆에서 시작을 해서 양팔을 최대한 넓게 회전하면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양 주먹이 머리 위에서 닿도록 합니다. 양팔을 다시 넓게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 배꼽 아래쪽에서 서로 닿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숄더 프레스인데요.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주먹은 머리 양쪽 어깨 라인에 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쭉 펴세요. 주먹을 다시 어깨 정도까지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한 세트가 끝나면은 다시 스쿼트부터 시작을 해서 3세트에서 4세트까지 하시면 돼요. 4세트까지 마쳤다. 그리고 나서 이 손끝에 만약에 그 얼얼한 느낌이 있다면은 산화질소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주 막 순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트부터 2세트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팔 들어올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벌려 주먹치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숄더 프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세트 스쿼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